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우 씨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예쁜 딸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싶으신가 봐요. 어때요? 일단 재밌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뭐 부모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은 좀 못 쓰더라도? 저 쓸 거 쓰고 줘야죠. 그래요. 어쨌든 지우 씨 딸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우 씨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상속을 할 때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네. 알죠. 오바하시는데. 예. 상속세율 최고 구간이 60%라는데 이게 OECD 국가들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네. 세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남 세무사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무법인 다솔이라는 곳에서 양도상속 증여세 전문으로 맡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오늘 궁금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친구들이 벌써부터 세무사님 오신다고 질문을 저한테 많이 그래요? 막 보내줬는데 아니 그랬어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 네, 진짜냐? 어떻게 상속세는 어떻게 매겨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현행 우리 상속세법이 네. 30년 전에 만들어진 세법이에요. 네, 오래됐네요. 그때는 집 한 채 해봐야 네. 음마 아파트가 한 2억 갔나요? 그죠? 예전에. 30년 전을 예. 생각해 근데 지금 한 25억 정도 갔잖아요. 야, 오늘 서울의 평균 집값이 네. 10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기본공제가 10억밖에 안 되니까 10억 넘어가면은 이제 상속세에 걸린다는 문제가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속세 낸 인원이 한 2천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네. 이제 뭐 당연히 자식이 다 받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예. 책정을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법이 예. 상속세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체에다가 네. 세율입 과세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OECD의 다른 나라들은 네. 각자 상속인 자녀들이 받은 금액 거기다 세금을 매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산세 과세 방식이 지금 정부에서는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네. 바뀌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입법이 되면 네. 2028년부터 준비를 해서 법을 시행하겠다 하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 추세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바뀌기 전까지는 예를 네. 들어 뭐 고인이 남기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면 네. 상속세가 이제 올라가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혹시 뭐 얼마까지 상속세를 매긴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기본 공제액이 있는데요. 네. 이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일괄공제라 해서 5억밖에 안 해줘요. 배우자 기초공제도 5억만 해주고 네. 물론 최대 30억까지는 해주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는 구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그 자녀들을 1인당 네. 5억 정도로 공제해 주자고 한 것인데 예.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일괄 공제를 한 8억으로 올리고 네.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올려서 최소한 18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 근데 민주당 안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쉽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딱 10억이 있어.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상속세율이 없다는 거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한테 그냥 어머니한테 가는 거죠? 아니냐, 그건 그대로. 누구한테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건 상속세 상속을 없이. 누가 받든 상관없이 예. 10억까지는 네, 그냥- 세금이 기본이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그래요. 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각각 공제액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게 되나요? 자동차도 포함되고 아버지의 차라든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골프연권. 네. 하여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은 모두 해당돼 버려요. 근데 그게 10억이 안 넘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면서요. 금. 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네. 이게 이제 포착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금은 네. 그냥 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실신고 하시는 분들이 양심에. 예. 많지가 않고 대단하다. 빠질 수도 있죠. 아,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재산의 모든 게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부자인 분들 네.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버신 분들은 네. 평생 모은 돈을 네. 세금으로 다 내고 돌아가신다. 네. 이런 얘기는 뭐 맞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그러겠죠. 사실은 벌 때 내시는 세금이 소득세가 있는데 그렇죠. 이미 소득세도 50% 구간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벌었어요. 네. 50% 냈으면 5억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5억에 대한 상속세가 또 50% 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75%가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75% 세금 내고 났는데 내가 재산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제값을 팔아서 내면은 25% 남지. 근데 금매로 또 팔아서 그걸 내게 되면 벌어져 나온 부동산이 팔려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도 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내는 시기가 네.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 안에 그걸 매각을 해서 다 팔아서 내야 되는데 물론 연부연납 제도라는 건 있어요. 네. 예, 11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건 있지만 예. 세금을 당장에 그건 또 이자가 붙거든요. 예. 3.5%씩. 예. 그러니까 당장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 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자꾸 제 기준으로 여쭤보는데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 집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네. 이런 건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냥 그 집에 그냥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이거 좋은데 팔지 않고 그냥 네. 살겠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세금이요? 집을 안 팔고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네. 여윳돈을 갖고 있어야지 집을 안 팔 수가 있는 것이지. 상속세를 내려고 파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그 집이 10억이 안 돼. 물론 안 되면 세금은 안 나오겠지만 예. 네 그건 상관없어요. 네.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세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10억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처분대금으로 보통은 상속세를 그렇게 내는 경우가 세금을, 네, 왕왕 많이 내는데.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아이고. 난감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안 받을 수는 없죠. 있는데요. 네, 안 받을 수는 자, 없죠.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근데 네. 6개월 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해야 네.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네. 뭐 금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일이 맞아. 흘러가는데 맞아요. 어떻게 좀 미리 준비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는 네. 딱 돌아가신 날 딱 멈춘 상태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때는 금액을 얼마로 상속받을 것이냐는 평가 문제, 네. 누가 상속재산을 받아갈 것이냐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게 상속재산을 받아서 언제 처분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 네. 이 세 가지만 지금 문제로 남는 것이고 상속세를 줄이려면은 지금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낮춰야 되는데 네. 그 낮추는 방법은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증여할 때 세금 내는 방식은 네. 아까 상속세 방식과 달리 네. 유산 취득세 방식이에요. 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네. 받은 금액에 맞게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억 아버지를 네. 3억씩 만약에 나눠서 10번으로 준다 그러면은 3억에 대한 증여세는 20%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분산시키고 네. 귀속자를 분산시키고 세목을 분산시켜서 네. 절세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 참 그게 예민한 거라서 근데 물론 부모님한테 네, 그거는 미리미리 살아서 좀 힘들잖아요, 맞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네.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싶으면 자녀들한테 내가 갈등이 안 느끼게 불화가 없는 상태에서 네. 잘 얘기를 해가지고 사전 증여를 하는 그 제일 절세의 지름길인데 네.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자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어떻게 뭐 아파트라든가 뭐 한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파트 예. 한 채를 자녀들한테 하나 주려면 예. 20억짜리 하나 준다 그러면 네. 아마 세금이 6억 몇천 나올 거예요. 6억 2천. 그러니까 이거 자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자녀가 없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네. 분산 증여를 하면은 아. 세금 한 1억 5천이 떨어져요. 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2명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다 4명이 뻗들으면은 네. 3억 이상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 수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낮아진다. 그다음에 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을 하거든요. 네. 10년 단위. 이게 1년에 2억씩 다 줘봐야 다 합해져 버리니까 매년 나눠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10년 단위로 리셋이 돼요. 네. 그래서 10년 단위 준 거를 다 합해가지고 공제도 한 번 해주고 세율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는 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네. 10년 단위로 물려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10년 단위로 얼마까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증여세를 안 내는 구간이라고 해서 네. 태어나자마자 2,000원, 2천만 네, 원, 네, 제 친구들이 10살 다. 먹으면 2천만 원, 맞아요. 20살 먹으면 5천, 그리고 30살에 5천에서 1억 4천을 준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자산이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 얘기고 네. 내 자산이 3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네. 내 재산의 10%씩을 내려보낼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네. 100억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10억을 내려보내서 네. 최소한도로 그걸 3번, 4번, 5번 나눠서 이렇게 줄 생각을 하셔야지 2천만 원, 5천만 원 줘갖고 어느 세월에 재산이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내 재산 규모에 맞게, 네. 자녀 수에 맞게, 그다음에 부담하는 세금 맞게 이걸 고려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상속세 무섭다고 조금 하지 말고 아니, 네. 증여세 무섭다고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그럼요. 생각해서 네. 미리미리 내려 상속세 세율이 놓아라. 50%라고 치면 네. 그러면 내가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금액 준 금액의 몇 프로가 실제 부담인가 따져보면은 만약에 5억을 주면요. 예, 한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실효세율이 17%니까 네. 50% 내 세금을 17%, 20% 정도는 내고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해줘야지 네. 그것도 안 낼 생각을 하시면은 절세가 안 되는 겁니다. 절세는 제로로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줄이는 50%에서 20%나 30% 반으로 줄여서 세부담을 시키는 것이 절세의 네. 길입니다. 근데 이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20%, 10%도 만약에 자식이 네. 받는 수령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네. 그거 낼 정도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연변납 시켜놓고요. 예. 수익형 부동산을 줘서 네.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놈을 모아서 예, 5년 동안에 이렇게 나눠서 물도록 하거나 예,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어리면은 이제 소득이 생겼을 때까지 기다렸다 주거나 또는 임대한 부동산을 줘가지고 월세를 전세로 돌려서 또 주거나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요? 자력으로 예,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근데 증여세에다 또 세금을 주면 거기다 세금이 또 나가요. 통상적으로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주면 네. 증여세는 아버지가 내주고 이렇게 달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네. 재산이 얼마 되시냐가 중요한 건데요. 네. 이제 재벌들은 태어나자부터 증여해 주잖아요. 네, 보통 자산가들은 50대, 6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네. 보통 60대 같으면 60대 한 번, 70대 한 번, 80대 한 번. 세 번은 사전 증여를 하고 네. 마지막은 상속으로 넘어가서 예, 그건 상속 처리를 하시는 것이 네. 절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가치 상승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이제 또 처음 주실 때는 자녀 수가 손자녀가 안 태어난 상황도 있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70대 갔더니 얘들이 태어나. 네. 그럼 손자녀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럼 가액 조절을 또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제 안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10억 내려가시는 분들 10억이야. 네. 우리가 따질 때는 상속세율로 30% 구간에 가 있는 분들은 네. 사전 증여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공제가 없어요. 네. 배우자만 6억 있고 자녀들은 5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우선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세는 어차피 거의 안 어차피, 나오는데 2억밖에 굳이. 안 나오는 거를 네. 증여세를 3억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건 실익이 없죠. 그래서 본인 재산 가액이 네. 상속으로 갔을 때 공제를 받고 세율이 30%다 그러면 1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 되신 분들은 네. 사전 증여를 굳이 하실 필요 없다. 그게 4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한두 번만 해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적은 분들은 그리고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급하게 지금 주실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85세가 넘으셨는데 네. 증여를 해놓고 네. 최소한 10년은 사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야 합산이 안 되는데 예, 예. 증여하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 예. 그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60대 사실 아까 얘기하셨는데 60대는 사실 요즘 진짜 한창 나이시고 한참 나이죠. 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요즘은 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왠지 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고 네. 그리고 괜히. 그 자식도 나중에 아버지 이거 나중에 닥쳐서 하면 우리가 돈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말을 자식이 또 하기도 힘들어요. 못하죠. 못해요. 못하죠. 예. 네, 네. 그리고 당사자가 60대면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막 갑자기 상을 당하면 네. 경황도 없고 정신이 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예. 뭐 참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예. 제일 먼저 네. 사망 진단서부터 뽑아서 네. 그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심 상속 서비스라고 해서 네. 그거를 신청하면은 19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요. 예. 은행 이자는 예금은 어디에 있고 보험은 어떻게 들어 있고 네. 예, 비자금까지 다 알 수 있나요? 비자금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예, 부동산 관련된 소유 현황값부터 네. 시작해서 웬만한 건 대출이랑 다 나오거든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걸 다 받으셔가지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버지 계좌를 열어보셔야 돼요. 계좌를 열어버리셔서 원래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계좌 10년 걸 다 열어서 아버지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아. 예.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세무서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소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슬픔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그 소명부터 하락하니까 예,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아버지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안에 네.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치를 안 해놓으시면 네. 이제 상속이라는 것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돼 버려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전부 다 모아서 네. 상속세 신고에 대한 대비를 6개월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한을 안 놓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사이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이 좀 협의가 돼야 됩니다. 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유언대로 집행하시면 되지만은 네. 유언장을 남기신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예, 원활하게 예, 상속 등기를 이행을 하고 취득세를 네. 내야 되기 우리는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 네. 뭐 비율을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어머니 뜻에 맡겨가지고 어머니가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시면은. 네. 네. 그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라고 예, 말씀을 상속 또 포기 해주시고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뭐 예. 비용 영수증도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은 큰 돈은 아니지만. 장례식장에서 나간 네. 비용들을 네. 우리가 최소한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영수증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골을 납골당에 모셨으면은 네. 예, 봉환 관련된 비용들 그것도 추가로 한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러시고 채무도 아버지 진빚들도 그다음에 네. 세 공과금 맞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챙기셔서 상속세 반영을 하셔야죠. 자, 사망신고 고인의 금융 거래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자, 또 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네, 게 있다고 네. 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속 안심섭 그 원스톱 서비스는 예. 사망 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같이 신청을 해도 되고 정부 민원 24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 놓으면은 네. 그것이 자동으로 19가지가 조회를 해서 본인들한테 회신을 오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본사에 가셔가지고 네. 그 내역하고 한번 본인들이 맞춰 보셔야 되는데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저 신청이 들어가면요. 예. 네. 금융이 다 중단되거든요, 거래가. 그래서 급한 돈이 필요하시면은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일부를 좀 찾아놓으시고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인들이 동의 안 구하고 슬그머니 혼자 찾아서 쓰는 것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횡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합의를 보시고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안심 상속 원스톱 네. 예. 이 서비스만 어떻게 신청을 하면은 다 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전에 아버지가 예. 부모님께서 예. 그런 재산이 어디 있다, 내가 뭔 보험에 가입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것을 다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주면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상속인한테 제공을 하니까 서로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런 정보를 모를 때는 일일이 뭐 보험사에 전화하고 은행 막 맞습니다. 전화하고 아이고. 찾아가서 이거를 막 예. 상담받고 정리해야 해나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님을 네, 네. 모시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평소에 네. 궁금했던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 해소되는 느낌도 들고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전 증여를 했지만 네. 상속이 된 이후에 네. 사후적으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이 중요한 거죠. 글쎄요,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 공제예요. 배우자 공제. 네. 배우자 공제 아까 5억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까지예요. 그러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배우자 공제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고 적응금을 따지는데 네. 기본이 이제 법정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 네. 그러면 아들 3명에 어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1.5, 111 하니까 45분의 15거든요. 네. 약 3분의 1이 네. 어머니 법정 지분이에요. 그러면 상속재산이 60억 있다. 네. 그럼 3분의 1이니까 20억이죠. 네. 20억이 어머니 법정 지분인데 실제 상속을 15억밖에 안 받았어.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네. 그러면 공제가 15억밖에 안 돼요. 법정 지분이 20억인데도 불구하고 25억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20억까지 되고요. 그런데 법정 지분이 40억이고 실제 40억 받았어. 네. 그래도 30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아.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놓으신 것이 네.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지금 얼마 안 남으셨어. 네, 그럴 경우. 당신 재산도 있고 거기다 상속재산을 받아놓으니까 상속세가 또 부담되죠, 어머니가. 그때는 상속세금을 네. 다른 자녀 것까지 어머니가 다 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 원래는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되는데 네.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어머니가 네. 자녀들이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원래는 증여세는 대신 내주면 증여인데 네. 상속세는 대신 내줘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네, 이게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어머니가 상속을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 상속을 많이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줘라.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세금 낸 만큼은 어머니 재산이 줄어들죠. 네.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필요 없다, 상속 재산 안 받으란다. 안 받다 보니까 5억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그런 것을 기본 팁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 배우자 상속 공제. 공제를 최대한 늘려라.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은 어머니가 대신 내줘라. 대신. 예.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어. 상속세를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죠. 와,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상속재산 평가를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세청의 기준이 있는데 예. 어느 분들은 불안하니까 감정평가를 막 해버려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높여놓으면은 8대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지만 당장의 상속세 부담이 와버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20년 뒤에 팔 거예요, 그 물건은. 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볼 필요 안 없죠. 해도 되죠. 예, 그때 알아봐도 되지. 또 지금 어머니가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인데 이게 매매 사례가가 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시세라 하더라도 지금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긴 네. 시가는. 네. 나중에 어머니가 나중에 팔 때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상속을 감정평가에서 높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팔면은 예, 상속세만 있고 양도세가 없어요. 그 양도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돼가지고 네. 양도가액과 취득가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상속세는 나오는데 양도세는 제로. 대신 양도가액이 높여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는 많아질 수가 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전문가가 상담을 하셔서 네.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처분 시기, 네. 그다음에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상속받은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장기 계획을 다 맞춰 보신 다음에 네.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도 굉장히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미리미리 판단해서 해야 돼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개인적 상황을 다 판단을 받아 보신 그쵸. 다음에 예, 이미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또 상속받아서 세 채 만드는 것은 예, 안 좋죠. 그러면 다른 물건을 받아야 되죠. 네. 네. 예금이나 보험, 뭐 현금성 자산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공시지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기준시가락에서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통상적으로는 예.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예. 기준시가라는 걸로 세금을 과세를 해왔어요. 예. 근데 2019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예, 어떻게?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예. 건물이 한 200억짜리 되는데 이게 기준시가는 한 8, 9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하죠. 그럴 수 있죠. 세금을 그냥 너무 낮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꼬마 빌딩이라 해서 네. 이런 꼬마 빌딩들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과세를 않겠다.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감정평가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한남 나인홈 같은 거 이런 비싼 아파트 같은 것들은 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준시가가 낮아요. 네. 그래서 고급 주택들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겠다. 아. 그래서 국세청이 2024년도 같으면은 예산을 한 45억 썼는데요. 네. 올해는 2배로 늘려가지고 감정평가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것들은 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시가 대비 한 40% 잡혀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네. 예, 다세대주택 이런 거는 시가 대비 한 40%, 50% 정도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국세청에 정한 기준시가로 30억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가로는 70억, 80억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평가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지금 그런 꼬마 빌딩들.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락해서 유사 부동산이 거래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가. 네, 거래되고 있는 시가. 네, 내 평수가 같은 단지에 24평짜리가 예, 거래된 거 6개월 전후에 있더라 그러면 네. 그 가격을 준용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 이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가 있는데 예. 단독주택이나 땅이라든지 농지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감정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라고 해서 네. 개별주택 고시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네. 이제 그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시가 대비 시가 대비. 임야라든지 농지는 한 30%밖에 안 되고요. 네. 네, 상가라든지 주택은 한 4, 50% 예, 정도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랑 비슷하네요.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없는 경우는 네. 우리가 차량 등록하러 가면 과표가 정해져 시가 있거든요. 표준액이라는 게 예, 있죠. 예. 그래서 네. 그거대로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정한 금액대로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주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거는 시가보다는 낮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낮게 하더라고요. 네, 네. 세부담은 많이 줄여준 거죠. 네네네. 네.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는 감정평가를 그럼 하는 것을 추천을. 아파트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매매 사례가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 집이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값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내 집은 그 정도 시세가 안 가. 그러니까 네. 인테리어도 네, 그런데 영향을 그거를 미치니까. 그 집으로 가서 가격을 매겨버리면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았고 들어간 받는 것이 게. 유리합니다. 아.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먼저 적용되거든요. 네. 매매 사례가보다 없을 때 매매 사례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네.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평가사님한테 평가를 한번 해달라고 해보면은 네. 예, 그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를 또 해주기도 해요. 레인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좀 저가로 평가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감정평가 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미달되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면 네. 어차피 상속세는 안 나오니까 상속세는 영향이 없는데 네. 자 문제는 그걸 나중에 팔 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그 기준시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상속세가 미달이야. 근데 농지가 3억짜리야. 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8억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은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취득가를 8억으로 인정받고 10억에 팔아야지 양도세가 조금 나오는데 네. 3억에 상속받아서 10억에 파는 걸로 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 잘못 받았다가 큰 낭패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 꼼꼼하게. 반드시 상속세가 미달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주고 네. 나중에 양도를 대비해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아.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을 높여서 네.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양도세 절세 방법의 지름길이에요. 또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정말 또 기억을 나는 해당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무조건 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래요. 기억을 해두셔야 네이버에다 되는. 물어보면은 그 네. 상속세 신고할 필요 없다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맞는데 네. 나중에 양도세까지 나중을 고려해보면 생각하면은
잘못된 대답이죠. 네. 확실히 네. 좀 이해가 네. 딱 근데 됐어요, 팔 때 지금. 가서 이걸 감정을 해서 신고를 다시 바꾸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네, 수정이 안 됩니다. 본인이 미리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예. 여러 가지 항상 뒤에 나오는 양도까지 고려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뭐 귀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전해주시-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식들이 돈 쓴다고 예. 아버지 그럼 부동산 팔아서 돈 우리도 사전증여 좀 해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89세 되신 분이 지난번에 팔아가 큰 낭패를 보셨는데 네. 예, 한번 보세요. 예. 그거를 지금 팔아갖고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예. 양도세를 일단 물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했잖아요. 예. 증여세를 또 물어. 또 물어.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합해서 상속세를 또 물어. 그러면 세금이 100억대 저희 사무실 오신 분은 네. 70억을 세금을 냈어요. 70% 세금 폭탄 맞아요. 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녀들한테 현금 주는 문제는 네. 절대 그냥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고령자가 네.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셔가지고 네. 자녀들한테 사전증여를 하신 다음에 네. 본인이 10년을 못 사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힘 있을 때, 네. 시간적 여유 있을 때 그것도 처분도 하시고 뭘 하셔야지. 미리미리 했어야. 네, 이제 다 예, 그렇게 고령자들께서 처분하시면 네. 예, 세금 폭탄 맞는다는 사실 꼭 아시고 예, 파시기 전에 전문가한테 꼭 상담 받으셔야 상담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증여 후에 양도를 하거나 상속 후에 양도를 하신 것이 훨씬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표님과 먼저 상담만 하셨더라도. 사실 상담 좀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꼭 처리하시고 나서 네. 오셔요. 네. 별일 없겠지 하고 오시는 확인하려고 갔다가 별일이 정말 아유,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별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네. 또 주의해야 될 것들 있으시면 이제 다 이런 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2년 내지 3년 전에 이제 사전증여를 해버려요. 네. 근데 우리 세법에는 지금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네. 증여를 받아서 10년 안에 팔면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반드시 아들, 딸이 받아가지고 10년 안에 팔면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걸 이홀가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전 증여할 때는 급하게 팔 거는 당장에 지금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들, 딸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사위 며느리한테 해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나 아들, 딸한테 사전증여를 했어. 네. 그러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10년 안에 파시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팔아도 괜찮아요. 어머니는 예, 뭐라 할까, 지금 그 일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예, 부부관계가 해소됐거든요.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냥 천륜이에요. 그래서 이홀과세를 계속 받기 때문에 돌아가시 직전에 증여받은 거는 네. 처분이 제한돼 버린다. 대신 상속받아서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증여할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감면 해당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상속받으면 여전히 감면을 해줘요. 네. 근데 사전증여를 해버리면 감면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증여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증여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전문가한테 꼭 상담받고 검토받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상담을 아이고. 좀 먼저 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좀. 그래서 우리 받자니. 안순남 대표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우 정말 자, 뭐 근데 이제 든든한데. 상속세를 이제 내면은 야, 이제 끝났다. 네. 네, 이게 아니라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세목들이 네. 신고 납부라고 해서 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신고를 하면은 네. 그대로 결정이 끝납니다.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계산해서 내면은 네. 국가에서 납세자를 믿어줘요. 네.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라는 것은 협조 의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봐가지고 예,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정을 해주는데 네. 그게 정부에서 최종 체크가 끝나야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속 신고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10년 전에부터 혹시라도 자녀들한테 미리서 증여한 것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아까 통장 계좌 내역을 추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때 추적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면서 상속세를 또 합산해서 세금을 또 매겨요. 가산세는 있는 대로 매기고. 네. 그래서
가족 간에 그 금전거래 계좌 거래를 할 때는 네.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비관을 써주고 네. 이게 빌려준 돈 같으면 차용증을 써놨어야 되거든요. 차용증 안 써놓았으면은 증여재산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네. 그것도 돈의 그 범위가 있어요? 리미트가? 리미트가 거의 부모- 없습니다. 그거? 근데 통상적으로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을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네. 미만으로 인출한 것은 괜찮아요? 소명이 안 돼도 돼요. 아, 근데 그걸 그럼- 초과하면은 네. 초과하면은 소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 1억 8, 9천까지는 괜찮았죠. 네. 2년 안에 한 4억 8, 9천까지는 괜찮아요. 급하게 제가 아버지 2천이나 3천 정도 빌려줬다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그거는 상관없는 상관없습니다. 거예요? 아니 몇 번 있거든. 계좌로 급하다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네, 또 돌려받으신 것까지는 네, 네. 다 인정을 해주고 꼭 네, 2천씩 빌리셔. 2년 넘어간 것들은 현금으로 거래된 것들은 그런 소명 책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계좌이체는 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예, 큰 그건- 돈은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아니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큰 돈. 빌린 것이다. 그냥 네, 소명 준 거다. 그때. 네, 그걸 다 그때 기록을 해 놓으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기록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열심히 기록해야 아이, 되네요. 아직 젊으신 분들 그럴 근데 필요 우리는 없고 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신 아, 분들 근데 얘기해요. 윤주 씨는 10억씩 거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네. 특히 예들하시는 부모님들하고 계좌 거래 하실 때는 예, 꼭 근거들 남기시고 하시고 특히 부모님들이 뭐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네. 직접 못 하시니까 대리 구매하시고 예? 또 돈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은 다 근거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금액이 좀 큰 것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뭔가 근데 그럼 있어요? 물건 같은 거 별로 안 비싼 건데? 아이, 싼 것들이야 괜찮지만. 괜찮은데 이제 큰 계산을- 금액 아, 저 네. 홈쇼핑 제가 많이 주문해드려가지고. 아, 네. 효자시네요. 이렇게 또 못하신다고. 효심을 확인하는 그래요, 시간까지 그래요. 그래요. 가져보면서 예. 자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증여를 먼저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는데 네. 자, 증여할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 아까 말씀 10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10년 단위로. 네. 대신 돌아가시기 직전 10년이 경과한 상태, 건강 상태에서 하셔야지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 딸들은 10년, 사위 며느리, 손자녀는 5년. 예, 지나면 괜찮고 그래서 누구한테 증여할 것인가도 부모님 건강 상태를 보고 오셔야 돼요. 네, 아들, 딸이 제일 불리합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사위 며느리예요. 네. 예. 그래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건지 안 될 것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중자가 많아야 유리하니까 네. 통상적으로 아들, 딸만 고집하지 마시고 손자녀도 활용하시고 며느리 사이까지 활용하신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몇 번 하시느냐가 결국은 전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10년 단위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증여의 방법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증여도 순수 증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빚을 안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10억짜리를 아들한테 그냥 증여해 버리면 세금만 한 2억 4천 나오거든요. 근데 5억 전세금을 안고 넘긴다. 그러면 증여세가 한 7, 8천원 줄고 네, 네. 대신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무는 거예요. 아. 근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다. 그러면 세금이 없죠. 그다음에 양도세는 따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아버지가 저가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30%까지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같으면은 7억에 팔아도 된다는 거죠. 네. 예, 아들이 돈 부담이 좀 작은 부담을 덜하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그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전문가하고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 어떤 분들은 다 갚고 오시는 분이 있어. 네. 그럼 갚는 것이 불리해지죠. 네. 그것도 이제 부동산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 양도 차익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세무사님한테 세금 계산을 다 사전에 해보고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가 양도는 30%? 30%하고 3억 3억. 중 예, 적은 금액까지만 그러니 15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네. 4억 5천하고 3억하고 비교해서 3억이 낮잖아요. 아, 여기까지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억짜리를 12억에 팔면 괜찮은데 네. 10억에 팔면은 5억을 싸게 해줬으니까 3억을 빼고 네. 2억까지는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아,
그런 한때 방식으로. 이런 숫자들이 이제 너튜브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네. 저가 양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할 때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 좀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저희가 주세요. 한번 10억짜리 같은 걸 보면은 예. 볼까요? 증여세가 한 2억 한 2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아들이 단독으로 받으면. 네. 근데 5천만 원을 5억을 전세금을 안고 부담부증이라고 그러죠. 네. 전세는 아들이 갚아라. 응. 그렇게 주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아마 그 5억에 대한 증여세는 한 7, 8천 정도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네. 그게 아버지가 교환 2억짜리 사가지고 한 10억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 1억 한 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해져도 네. 양도하고 증여를 합해도 아무래도 전체 증여보다는 쌉니다.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네. 더더구나 아버지가 비과세 대상이라 그러면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나올 테니까 세금 전혀 달라지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의 경제력을 또 따져봐야 돼요. 매매로 사려면 아들이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경제력이 없는데 증여를 억지로 해가면서 빌려줘가면서 이렇게 거래한 것은 맞지는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요. 예. 근데 돈을 받으면은 아버지 재산으로 늘려나잖아요. 유지가 돼버잖아요. 네, 네. 증여를 하면은 아버지 재산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버지의 상속세 영향을 받는 것까지도 따져봐야 돼만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아, 하여튼 뭐 양도소득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할 때 좀 방법 고민. 좀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예. 덜렁 그 세금만 했다가 예, 지금 매매해서 돈 받았더니 아버지가 돈 쓰기도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상속 재산은 변동이 없죠. 증여를 해버리고 5년만 지나버렸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건데. 네. 정말 네. 전문가의 상담이 정말 필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딱 네. 들고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상속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흘러가고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재밌으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도움도 많이 근데 되고 상속세는 내고 싶으세요? 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이 줄이는 게 줄여서 내고 싶죠. 일단 상속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 상속세는 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줄여서 내시는 내긴 게 내야지. 네. 맞습니다. 자, 상속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예.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몇 개- 사전 증여다 있다. 네. 사전 증여에 절세 플랜이 있다. 사전 증여에 절세 플랜이 있다. 플랜이 있다. 네. 네.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아까처럼 예. 잘못해갖고 매각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꼭 상속세 미달되더라도 네. 상속세 신고를 신고를. 반드시 해라. 이건 굉장히 그세 중요한 가지는 부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체크해 볼 것들. 지금 뭐 부모님이 재산이 네. 뭐 주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주택이 막 여러 개 있어. 네. 재산이 많은 이런 건 어떻게? 그런 이럴 것들도 경우. 예. 지금 마찬가지로 단 부모님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도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취득세도 중과세 먹고 양도세 중과세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미리미리 이것을 하나씩 좀 나눠줘서 분산 소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세까지 되시는 분들은 예. 한번 보유에 따른 세금도 많기 때문에 예, 분산해서 미리미리 주는 것도 전체적인 세금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변 보니까 약간 네. 뭐 정권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전략을 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예.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지금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 2주택을 지금 안 하고 3주택 중과세를 하거든요. 예. 그럼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은 2주택으로 바꿀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는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이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또 뒤집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끝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께 이런 거는 좀 정말 기억하시고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네.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끝으로. 특히 세법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 전문 지식입니다. 아, 전문 지식. 네. 특히 비과세가 있고 중과세가 있고 일반과세가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중과세로 넘어가면은 세금 폭탄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문가 세 분한테 꼭 상담을 받고 실행을 하셔서 네. 예, 세금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부모님이 뭐 주실 게 없어서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만약에 뭐가 많았다면 좀 복잡해졌을 때 저는 편합니다. 딱 집 한 채 있어요. 이렇게 저도 예. 복잡해지는데 우리 대표님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지도 한번 여쭙고 네. 싶어요. 글쎄 이제 우리 시니어 TV의 구독자, 애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예.
특히 다른 세금보다도 이게 상속증여세에 예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보는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화목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 처리되면은 이거는 감정 있는 세금이라서 잘못 처리되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네. 가족 화목이 깨집니다. 네. 형제간의 우애가 망가집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네. 자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혜롭게 승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화목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 얘기를. 전문 상식 속에서 교훈을 맞아요. 딱 주시네요. 네. 자, 오늘 세무법인 우리 안순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